빡쌤과 함께하는 1등급 수학 빡쌤이야. 오늘은 11번 문항입니다. 11번 문항 출제 경향을 보면 지수로그 3문제, 수열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자릿수가 한 자리 문제에서 10번, 11번 이렇게 두 자리가 됨으로써 좀 종합적이고 좀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좀 용기 있게 우리 노비 친구들이 끝까지 물고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봐봅시다. 연더블러.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에 대한 연립부등식, 지수에 대한 부등식, 로그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고 만족시키는 x값이 이렇게 될 때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 생각보다 우리 노베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선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먼저 그래프를 체크를 하라고 했는데 다짜고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부등식인데요. 그래프를 왜 체크를 해야 되죠? 일단 모든 문제가 함수로 일단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상위권 문제까지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한번 따라와 보세요. 뭐 전체적으로 설명은 안 할 거야. 왜냐면 뒤에 오늘 또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 번 더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만.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이 양수, 음수인지에 따라서 개형의 형태가 변화가 될 텐데 지수와 로그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됩니다. 1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지수가 y는 이렇게 될 거고 로그가 이렇게 써보면 지수 함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공통적인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 밑이 1보다 컸을 때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요. 로그도 똑같아요.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져요. 반대로 x값이 줄어들면 y값이 줄어드는 형태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증가함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용어보다는 x값이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구나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 x값이 커지면 y값이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따지면 내려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커지면 내려오는구나. 그 다음에 얘도 똑같습니다. x값이 커지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반대로 커지고 싶으면 줄이면 돼요. 이렇게 가면 y값이 커지겠죠. 얘도 똑같이. 그래서 이 정도를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좀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해결합시다. 지수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일단은 문제를 써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때 한 자리 숫자 그때 번호에서 수식이라는 뭐 표현을 쓰지만 어떤 수식보다 연산이구나. 연산에 대한 표현을 쓰지만 지수랑 로그가 연산이 돼야 돼.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는 연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죠? 한 번만 생각해 볼래? 그치. 밑을 똑같게라는 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지금 보자마자 연산이 뭐 뺄셈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밑이 2로 바뀌겠는데 이 정도는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렇게 밑을 똑같게.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치환을 쓸 거거든요. 치환. 그래서 이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t라는 문자로 바꿀 거야. 왜 바꾸는지는 끝까지 한번 봐볼래?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편해지죠. 왜? 2차 부등식으로 바뀌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도 봤듯이 밑이 1보다 크면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값 자체가 무조건 0보다 큽니다. 이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문제 그대로 2차 풀어봅시다. 얘는 잘못 썼네요. ET, 예. ET 제곱에 T 잘못했다. 여기 T. 다시 찍어야 되겠네요. 그 4x 제곱 거기서부터 할까요? 설명 네. 그냥 쓸게요. 여기 지울까요? 네, 거기서부터 다시.
자, 위에 거를 한번 풀어봅시다. 위에 거 부등식, 지수 부등식 일단 써놓고 이렇게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버스 네. 다시 지워볼까요? 4x거든요. 자, 위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부등식, 지수 부등식 요렇게 써놓고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떤 지수와 로그에 대한 연산에 대한 걸 배웠거든요. 기억나요? 연산? 근데 연산이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텐데 지수와 로그에 연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기억해 볼래? 당연히 밑을 똑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당연히 로그 같은 경우에는 밑변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좀 쉽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밑이 변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얘는 되죠. 어떻게?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치환을 한번 써야 되거든요. 치환을 2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러면 왜 치환하는지 치환을 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풀었던 2차 부등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풀릴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하나 넘어간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정리 하나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수, 밑이 1보다 크든 사실은 0하고 1 사이든 지수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무조건 x축 위에 그려져요. 그 말 자체가 0보다 큽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쌓아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는 t, 마이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좀만 나중에 좋아할까? 왜? 얘는 t값에 대한 부등식이잖아. 근데 우리는 x값, 즉 지수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한 번 더. 또 좋아할까 하는데 좀 더 해서 어떻게?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쪽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 이 같은 경우 1보다 크죠? 그래서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요. 즉 여기는 1로 고정이네요. 그러면 이 x값이 어떻게 돼야지 더 작아질 수 있을까요? 작아져야만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갑시다. 또 설명. 로그에 대한 연산은 뭐다? 밑을 똑같게. 선생님 좀 성질을 써놨거든요. 로그 AA가 1, 로그 A가 1이 0. 그대로. 1은 로그 A의 A. 0은 로그 A가 1. 그러면 덧셈에 대해서는 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로그 A의 AX가 로그 A가 1. 얘도 지금 보면 밑이 1보다 크다는 힌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1로 고정됐으니까 이게 더 커져야 되겠죠. 커지려면. 그래서 계속해서 A가 1보다 큰 건 양수기 때문에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거의 해가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A분의 1보다 크다. 이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다. 그럼 이게 답이 5분의 1하고 B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는 5, B는 1 이렇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이 그래프 좀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가거든요. 여기서는 밑에 따라 커지면 커진다, 작아지면 작아진다. 또 개형에 따라 개형이 어떻게 양수 음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1, 0하고 1 사이 이렇게 변한다. 이걸 좀 정확하게 알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를 읽어볼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너무 좋아요. 왜? 수식으로 밀면 대부분 풀리고. 포인트 하나 기억나요? 그렇지. 뭐죠?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수식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합
이걸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R-1에 너무 위에다 썼다. R-1의 첫째 항이 3 A R의 제곱 마이너스 1 네 번째까지 합 R-1의 3 R의 4제곱 마이너스 1 좌변부터 정리를 그냥 해버리십시다. 약분시키고 결론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바로 돼야 되죠. 제곱이니까 제곱을 살리면 R의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인수분해가 합차로 될 것 같아요. R의 제곱 마이너스 1 R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약분 결국은 좌변은 뭐만 남아요? 이렇게만 남겠네요. 우변은 이제 일반항을 이용해서 써볼까요? 얘를 이용해서 첫째 항이 3이니까 3 R의 4제곱 6은 그대로 쓰시고 3 R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약분 또 시켜주시면 밑에만 R의 제곱이 남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R의 제곱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넘어가면 보기차가 생기겠네요. 4제곱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인수분해 바로 되겠네요. R의 제곱 플러스 3 R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R의 제곱이 마3 또는 2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3은 될 수가 없고 왜냐면 제곱이 음수가 나오려면 허수가 돼야 되니까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보면 R의 제곱 2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R까지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뿔마 루트 2이긴 한데 봐봐 여기서 공비가 1보다 큰 그러다 보니까 R이 2 루트 2 이게 되겠네요. 근데 대부분 이거 가지고 대부분 문제를 풀거든요. 계속해서 풉시다. 지금 R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7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일반항 넣어봅시다. A7은 A가 지금 첫째 항 3이죠. 그럼 3으로 바로 씁시다. 3 곱하기 루트 2의 6제곱이죠. 근데 얘를 좀 살려버리면 당연히 R이 6제곱이니까 R의 제곱에 세제곱 그러니까 이걸 안 구하면 그냥 이렇게 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R의 제곱이니까 8 답은 24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그냥 수식으로 밀고 어디 하나 체크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벌써부터 싫어지는데 그래프가 나왔다고 해서 싫어지는 건 선생님도 우리 노베 친구들 너무 많이 만나봐서 알거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가 있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제발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질게. 그러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우선은 문제를 읽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4의 x 우위의 점 a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로그 4의 x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된지는 선생님이 좀 나중에 설명할게요. 문제를 일단 풀어봅시다. 위의 점 B 이렇게 있고 A의 Y좌표가 1이다. 계속해서 문제를 읽어봅시다. X축이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할 때 OB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여기 Y좌표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Y좌표 넣으면 당연히 4가 나오겠죠. 그래서 A좌표가 너무 편안하게 그 후에 이제 4,1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목적은 OB의 길이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O는 0,0 B가 몇 컴마 몇이 나오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일단 그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힌트가 중간에 뭐였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임의의 선으로 뭐 그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도 2등분 하겠지만 어떤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무조건 밑변이 중점을 지나야 돼.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를 밑변으로 봤을 때 평행하게 그거 이렇게. 그럼 높이가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어차피 높이가 일정하니까 이거랑 넓이가 똑같으려면 여기 길이가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어떤 하나의 꼭지점이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2등분이 된다. 그러면 대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주보는 변에 대한 중점을 무조건 지나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까먹기 전에 이걸 바로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얘가 2등분 한대요. 뭐를? OAB를.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요거다. 얘가 중점이다. 그러면 여기 B의 좌표를 문자로 잡을게요. B, X에다 B를 넣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점 구하는 공식은 XX 더해서 2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써볼까요? 2분의 B 플러스 4, 2분의 1 두 개 더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가 특이하게 뭔 축이죠? X축! 그러다 보니까 얘가 0이 나와야 돼요. 즉 분차가 0이 나와요. 얘가 1이 돼야 되겠네요. 즉 로그 4의 B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B가 3이 되면 되겠죠. 왜냐면 밑이 4이기 때문에 1이 나오려면 4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오시면 되고 이제 차표 넣으시면 되겠네요. 3, 얘가 4, 4, 1 돼서 마이너스 1. 그래서 OB의 길이는 루트 9 플러스 1 돼서 루트 10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힌트를 연결을 해서 문제까지 끝까지 풀어냈는데 선생님이 뭐 하나 적어놨거든요. 여기서 왜 이걸 적어놨냐면 요 그래프 보여요. 요 그래프. 이게 사실은 이거 그래프인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면 우리는 지금 쌓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설명할 부분은 지금에서 계속 반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대칭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봅시다. y는 fx란 말이야. 이거를 y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고 뭐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쉽게 갑시다. 자, 이게 y축이야. 이게 y축이잖아. 그러면 나는 대칭을 해야 돼. 그러면 왼쪽에 있는 수는 오른쪽으로 갈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는 왼쪽으로 갈 거란 말이야. 선생님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부호로 봤을 때 뭐의 부호가 바뀌니?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아하, y축 대칭을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이거란 말이야. x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키면 위에 게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 게 위로 올라가잖아. x의 좌표는 안 바뀌고 y의 좌표가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얘 식을 선생님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함수 y는 로그 4의 x 플러스 1인 함수를 어떻게 대칭시킨 거죠?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여기 있네요. x축 대칭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방금 배웠어요. 밑이 4 이렇게 되잖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그 다음에 x축 대칭.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눈에 한번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풀이 할 때는 이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 한 번쯤은 걸고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양수 P에 대하여 두 함수,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있다. y는 fx, 즉 로그 함수의 점근선이 gx와 x축에 만나는 점을 ab, gx의 점근선이 y는 fx에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넓이가 6일 때 p값을 구하여라. 그래프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 노베 친구들이라 생각했을 때 처음 어색한 단어는 점근선일 것 같아. 그러면 여기를 해결해 봅시다. 힘들죠? 알아요. 여러분이 힘든 거.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항상 반복을 하고 희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희망 고문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한번 봐봅시다. 우선은 아까 함수에 대해서 대충은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로그 함수도 이렇게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면 양수함수로 가시면 안 됩니다.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지수함수고 지금 이 초록색이 로그 함수인데 y는 x라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지수함수를 대칭시키면 되는데 어차피 공부할 때 솔직히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지수랑 로그가 역함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관계로 따지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된다. 한 번쯤 또 걸어놓으려고 눈에 걸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점근선. 자, 봅시다.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유리함수에서 나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냐면 진짜 점점 근접하는 선이에요. 값이 될 수는 없는데 그 값이 될 수는 없는데 근접하거든요. 자, 보세요. 지수함수는 1보다 크면 이렇게, 얘는 계속 증가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거든요.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얘는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딱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0하고 1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시 한번 x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는 게 아니니까 x축이 점근선입니다. x축이 점근선. 근데 이제 x축이 점근선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데 x축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y는 0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장 많이 실수하겠죠. x축이니까 x가 0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면 y가 0인 게 x가 0이잖아. 반대로,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예로 y가 뭐 2 이런 거 그래프 그려보라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이게 0으로 내려가면 딱 x축이 되겠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추가시켜야 될 게 잘 봐봐요. 점근선이 x축이잖아. 그러면 지금 본 지수가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가지고 x축으로 막 이동을 해봐. 막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쪽으로도 이동해봐. 점근선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위로 올라간다 해봐. 그럼 당연히 이 위로 올라가두면 이 점근선 사실은 같이 올라가야 돼. 왜? x축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당연히 내려와야 되고 점근선이 똑같습니다. 얘도 봐봐. x축 이동 영향을 안 받아요. y축 이동 점근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헷갈리긴 해요. x축인데 y는 0이고 y축 평행 이동 영향을 받는다. 애우라는 뜻이 아니야.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차피 애워져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축 평행 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y축 평행 이동 뭐가 지수가 그러면 로그 같은 경우도 자 그래프가 0하고 아니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 y축에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도 이렇게 y축이 가까워지는 거지 만나진 않거든요. 그럼 y축을 표현하는 방식은 당연히 x가 0일 겁니다. 그래서 x가 0이니까 또 얘랑 좀 비교를 하시면 얘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점근선은 변하지가 않아요. 얘도 똑같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그러면 x축 이동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x축 평행 이동에서만 점근선이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알고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여기 좀 보여? 얘는 기본형 함수 로그 2의 x제곱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했어요. 자, 로그 2의 x 그래프라는 거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이거겠네요.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했으니까 점근선이 p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 적용 그대로. 지금 보면 이 선분이 바로 y는 fx의 점근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 했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b의 x좌표가 p, 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쭉 올라가서 여기는 지수와 만나는 점이니까 x에다가 그냥 p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의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또 뒤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킨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왔을 때 여기가 원래 x축이었는데 위에 한 칸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숫자가 y는 1이 되겠네요. 여기 숫자 1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오시면 얘는 y좌표가 1인 거죠. y좌표가 즉 로그랑 만나는 거. 그럼 저기는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그래서 1은 빛이 2니까 이렇게 되고 x-p가 2 그래서 x는 p 플러스 2 그래서 아하 여기 좌표가 p 플러스 2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c의 좌표는 p 플러스 2, 1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좀만 힘내요. 좀만 삼각형 ABC의 넓이 그러면 좌표축하고 평행인 데가 있으면 거기를 밑변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즉 얘를 밑변으로 보면 이게 높이겠네요. 그래서 밑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어차피 0이니까 얘가 밑변의 길이가 되겠네요. 즉 2의 p제곱 플러스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p 플러스니까 빼면 2가 되겠네요. 2 곱하기 2분의 1이 몇이다? 6이다. 그러면 약분하고 2의 p제곱 플러스 1이 6이다. 2의 p제곱은 5. 그래서 p 값이 로그 2의 5 이렇게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지수 로그 함수가 선생님이 부등식에서부터 조금씩 좀 파생을 시켰거든요. 밑이 1보다 크다. 0하고 1 사이다에 따라서 개형이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추가시킨 게 정근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문제가 조금씩 올라갈수록 함수를 그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함수는 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겁먹지 마. 12번, 13번 풀다가 함수 나오면 선생님 또 설명할 거니까 따라만 오세요. 알겠어요? 11번 문항 완료! 노베스 탈출 성공!